안녕하세요. 김우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모로 마무리를 짓는 날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2019년 상반기의 끝이기도 합니다. 상반기의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는 시각이 다양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등의 시기다. 앞으로 상승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아직 본격적인 내림세는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성이 엇갈리는 시장에서 성공하는 전략은 고고에만 있습니다. 부동산 부자 되는 방법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함께 해주시죠. 출발합니다. 일부 함께할 분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여왕이죠. 부동산계 우블리 함께하겠습니다. 리버라인의 우아미 이사 오셨네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우아미 이사와 소통하는 방법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8번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전화 접수하시고 저희와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투자 팁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많은 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부동산에 투자를 할까요?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이 부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지, 자산의 이제 형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자산 형태 중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형태라고 불리는 이 부동산에 관련돼서 이 부자들이 부동산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자들. 보유 부동산 형태부터 좀 살펴보면요. 일단 상업용 부동산이 4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한 게 한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토지가 12% 정도 되고요. 거주 목적의 주택이 31%나 됩니다. 그리고 이 부자들에게 거주 목적의 주택 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93% 정도는 투자 목적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비율로 본다면 사실 이 거주 목적의 주택이 31%,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과 투자 목적의 주택이 50% 이제 육박하기 때문에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만큼 이 부자들은 현금 창출이 되는 그런 부동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 부동산으로 이 자산 운영을 잘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자들이 어떤 형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도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이 중소형 아파트,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60%에 육박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소형 아파트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대형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단독 다가구, 그리고 다세대 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이 거의 이제 30%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독 다가구와 다세대가 한 2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 집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작은 뭐 집을 이용해서 월세를 받는 그런 형태가 바로 오피스텔하고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이 될 것인데요. 그러한 비율도 50%로 이 현금 창출형 부동산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들 어느 지역에 보유를 하고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비율,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이죠. 60%가 넘는데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동남권입니다. 이 강남 3구와 그리고 강남 4구라고 불릴 때 포함이 되는 강동구까지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서울 도심권이 직장이 가장 많은 이 종로구, 중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포구, 성동, 광진구와 같은 그런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으면서 또 중심부와 접근성이 좋은 그러한 중심부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자들,
이 정부 정책 사실 2017년 파리 대책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강도의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부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의 이제 다주택자 세금 강화가 이제 강화 방향이 이제 그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정책 발표 이후에 기존 보유를 매각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매각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응답자의 6.8% 정도가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향후에 그러면 2, 3년 내에 매각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그 응답자의 한 9.3%만이 매각을 할 그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반응이 좀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임대사업자 부분에 있어서도 물어봤습니다. 임대 등록이 되어 있는지 물어봤을 때 부자들의 40%는 임대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대답을 하였고요. 그렇다면 이 임대 등록을 언제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파리 대책 이전에 임대 등록을 이미 한 상태였다라고 대답한 비중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대부분 파리 대책 전에 임대 등록을 한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 등록하지 않은 그 부자들에게 임대 등록을 그러면 앞으로 이 정책 기조가 있으니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해봤는데요. 향후에 임대 등록을 하지 않겠다라는 비중이 59%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과 좀 무관하게 그런 정책에 대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좀 보여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봤는데요. 대부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이제 세무자문이었습니다. 60%에 좀 육박하는 44%의 비중이 세무자문이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매매 자본이 거의 이제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전히 부동산 매매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19%가 이 부동산 운영 자문, 임대차와 같은 그런 운영 자문을 하고 있는 운영 자문이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출 부분도 한 9% 정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부자들도 역시나 대출을 활용해서 이 레버리지 효과를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를 보려는 그런 비중도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전망들 해마다 좀 갈리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 부자들에게도 이 부동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2019년에 대한 전망, 그리고 2018년에 대한 전망, 17년에 대한 전망을 그 전해 말에 이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이 19년에 대한 전망 같은 경우에는 현상 유지를 한다라는 비중과 그리고 회복을 한다, 현 상태로 유지를 한다라는 비중이 한 44% 정도로 거의 이제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긍정적인 그런 이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지금 현 시장의 전반적인 그런 전망과는 엇갈리게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전망한 것도 있으니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008년도를 전망한 것을 살펴보면 40%가 이제 유지, 22%가 이제 회복된다라는 그런 견해였습니다. 한 62% 정도가 2018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좋을 것이다,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대답을 한 꼴이 됐는데요. 사실 2018년도에 이 부동산 가치 상승된 것을 이제 결과론적으로 살펴보면 이 부자들의 견해가 맞았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그런 견해가 좀 과반 정도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지역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지역별로 이 부자들이 전망한 부분이 이제 상당히 많이 갈리기 때문에 이 양극화가 더욱더 진행될 것이라고 부자들은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0% 가까이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부정적인 견해가 이제 많아지고 긍정적인 견해가 좀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가 좀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이 부자들이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시기에 이 현재 자산 구성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뭐 변화할 그런 의지가 있느냐, 자산 구성 유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46% 정도 현재 자산 구성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거의 과반 가까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23%는 자산 구성을 유지하되 투자 내용만 변경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자산 구성 유지하겠다라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겠고요. 이 자산 규모별로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산 규모별로 봤을 때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 현재 자산 구성을 유지하겠다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고요. 자산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부동산 비중을 확대해서 이 자산 운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듯 2시간에 걸쳐서 이 부자들의 그런 자산의 형태 그리고 또 특히나 부동산의 형태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비중 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우리도 투자할 때 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견해도 좀 참고해 본다면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목적으로 이 부자들은 중소형 아파트를 가장 주목하고 있고 서울 중심의 부동산 시장은 하반기에도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다라고 오늘 부자들의 투자 방법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범위를 조금 좁혀서 이사님이 선택한 투자처 이야기도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요? 화면으로 먼저 공개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오피스텔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3분, 2020년 7월 준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층수는 15층 건물 내 5층이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로 지어집니다. 매매 금액은 2억 2천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원에 실투자금 약 2천만 원이고요. 월세 시엔 보증금 1천만 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 안고 투자할 때 실투자금 6천만 원으로 전망되는 곳입니다. 이사님의 선택은 영등포구 영등포동이었습니다. 이사님, 요즘 영등포의 폭발적인 성장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곳 정확하게 위치가 어딘가요? 네, 위치는 우리 여의도에 딱 붙어 있는 이 영등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영등포도 이제 상당히 넓은데요. 우리가 투자할 때는 이 수요층도 생각을 해본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여의도 옆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 좀 이 수요층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영등포는 구도심으로서 교통이 정말 편리한데요. 특히나 본 매물이 위치한 그 입지가 굉장히 교통이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으로 봤을 때 영등포 시장역에서 한 도보 3,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당산역이 또 도보권에 있습니다. 한 8분만 걸어가시면 당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당산역은 지하철 2호선과 그리고 급행 9호선을 쓸 수 있는 역입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시면 영등포역도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1호선, 2호선, 5호선, 9호선 그리고 전국으로 이어지는 KTX까지도 다 쓸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이 아주 훌륭한 그런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워낙에 여의 2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뭐 간선도로 진입 굉장히 용이한 그런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프라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요. 본 매물에서 길 하나만 건너가시면 바로 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스타벅스 그리고 대형 마트 그리고 버거킹과 같은 패스트푸드점도 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이런 생활 인프라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전세의 그런 임차인의 인기가 아주 좋을 입지라는 건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우리가 투자할 때 호재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영등포 뉴타운 정말 대대적으로 지금 이제 갈리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뉴타운 사업지가 도보 1,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물복길 지하 사업도 도보 30초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 여의도에 딱 붙어 있는데 여의도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여의도에
15만의 금융 수요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서 수요층이 확보되어 있는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거 외에도 각종 뭐 편의시설이 너무나 잘 돼 있는 곳입니다. 뭐 백화점도 여러 개가 있게 되겠고요. 또 타임스퀘어 쪽으로 가시면은 먹거리, 놀거리도 이제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고, 또 성심병원도 도보 5분이면 이용할 수 있겠고요. 타임스퀘어 같은 그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인프라들이 다 도보권에 있는 그런 훌륭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사님이 이곳을 설명해 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수요층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가장 먼저 강조를 해주셨죠. 이곳 15만 명 이상의 업무 인구가 탄탄하게 존재하는 곳입니다. 또 여기에 교통의 요충지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하철 노선 4개 이용 가능하고요. 여기에 KTX까지 이용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또 이사님, 앞으로 제가 듣기로는 이곳이 신안산선도 개통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신안산선 부분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착공도 이제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순차적으로 좀 이 호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본 매물에서 뭐 도보 1, 2분 거리에 있는 영등포 뉴타운 사업, 네,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개 구역으로 나눠져 갖고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완공이 된, 입주가 된 구역도 있고, 지금 착공이 들어간 구역도 있고, 뭐 시공사가 선정된 구역도 있고,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영등포 뉴타운 사업지 옆쪽으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 그래서 또 이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사업지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위에 그런 부동산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 그에 따른 동반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호재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수요층이 지금도 확보가 돼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수요가 몰릴 것으로 기대가 되는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파크원 개발인데요. 이 여의도 LG 트윈타워 그리고 IFC 그 가운데에 복합 쇼핑 문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뭐 골조가 거의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조감도를 보시면은 아, 저게 저거였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69층, 뭐 53층에 초대형 업무 빌딩이 생기면서 중간에 서울의 최대 규모의 백화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5성급의 호텔도 들어오는 곳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IFC의 상주 인원이 한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69층, 53층에 들어올 그런 상주 인원이 3만 5천에서 한 4만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요층이 더욱더 확보가 된다는 측면에서, 또 게다가 고연봉자들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업지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바로 또 옆에 붙어있는 MBC 부지 복합 개발도 지금 박차를 가했습니다. NH 투자증권과 그리고 뭐 신영, 그리고 네, 신영 그리고 GS건설 이렇게 세 개가 헌소시음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는 곳으로서 이제 7월 달에도 분양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오피스와 상업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수요층이 더욱더 확보되는 그런 호재라고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 외에도 본 매물 바로 앞쪽에 도보 30초 거리에는 재물복길 지하 사업지가 있습니다. 신월 IC부터 시작을 해서 영등포를 지나서 여의 2교를 지나 국회의사당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본 매물이 바로 여기 옆에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에서 이제 많은 호수가 거의 3분의 2 정도 되는 호수가 이 공원 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건물로서 그런 건물의 가치 상승이 크게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재물복길 지하 사업 역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호재입니다. 신월 IC부터 지금 공사돼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신안산선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교통이 편리하지만 앞으로 이런 추가적인 노선 확충에 따른 집가 상승도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 이야기도 바로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이사님, 오늘도 이사님만의 특색 있는 설명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건물 조감도를 보시면 상당히 개성이 있습니다. 일단 수려한 그런 외관이 정말 특징이 되겠는데요. 아름다운 건축상 출품 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또 위아래 같은 경우에도 뭐 획일적이지 않고 개성이 넘친다라는 거. 그리고 1, 2, 3층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6m 정도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4층 이상부터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개방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부 이제 공원 뷰가 이제 1, 2, 3호 같은 경우는 공원 뷰가 보이기 때문에 좀 뛰어난 그런 전망도 예상이 됩니다. 내부도 옵션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화장실도 굉장히 널찍하고 부스도 다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옵션 부분도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뭐 오븐 그리고 뭐 스타일러 그리고 붙박이장까지도
또 꼼꼼하고 고급스럽게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놓으시기에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의 준공 시점은 2020년 7월입니다. 7월, 8월 정도 됩니다. 근데 파크원의 그런 입주 시기가 좀 맞닥뜨려지기 때문에 임대 놓으시기도 편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님, 마지막 포인트 남았습니다. 가격은 과연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요? 네, 가격 상당히 저렴합니다. 2억 2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뭐 고급스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 예상 한 2억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는데요.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2천만 원으로 이런 개발 호재 중심지에 여의도 옆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영등포 투자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월세 부분도 수요층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나가는 동네입니다. 네, 월세도 꼬박꼬박 받으면서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매물 설명드렸습니다. 가져오신 것 모두 만나봤고요.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 우아미 이사의 무료 세미나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가보시죠. 주제는 실투자금 5천만 원 이하 핵심 투자처 바로 알기입니다. 6월 4일에 진행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너무 아쉽지만 여기까지네요. 우아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